자, 이틀 전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역이죠. 신당역에서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었죠. 자, 영무원을 살해한 이 30대 남성 전모 씨, 평소에 이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직장 동료였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정황을 볼 때 준비한 범행 도구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계획 범죄에 아주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뭐 사실상 무게를 둔다기보다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피해자의 동선을 어떻게 파악했냐면 지금 이 사람도 원래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를 하면서 직위 해제가 됐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직위 해제된 사람이 내부망을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말 그대로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인적사항이나 뭐 근무 동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그 화장실 앞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1시간 넘게 숨어 네, 있었다죠. 그리고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서 이 신당역으로 이동을 했고 화장실 쪽으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거기다가 일회용 위생모까지 쓰고 일회용 위생모를 썼다는 건 피가 튀거나 하는 걸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였겠죠. 그리고 본인의 DNA가 떨어지는 그렇죠. 것을 숨기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었겠군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흉기를 들고 1시간 10분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오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이거는 뭐 무게를 둔다거나 그냥 명백한 계획 범죄다. 범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동할 때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한 것도 본인이 아닌 것으로 꾸미기 위한 어떤 의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본인이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는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저녁에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신당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던 전모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한 장관은 지난 7월에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었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자장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해서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범인 전모 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루 앞두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데 조금 전에 이 전자 발찌 얘기도 과거 내용을 들어봤지만 아니 원래 최근에도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나 뭐 이런 것도 지급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네, 일단 지금 현재의 뭐 제도나 시스템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그리고 벌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이런 확정이 나기 전에 그 사이에는 이제 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가족들도 증언을 하고 있지만 2018년에 이제 같이 입사했던 동기이고 그리고 3년 정도의 스토킹에 시달렸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뭐 처벌이 되더라도 좀 빨리 됐었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뭐 확정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객관적으로 이 피해와 가해가 드러나 있었다면은 그 사이에 필요한 대책들이 실시가 돼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도 추가적인 가해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해자 쪽은 재판에서 또 본인이 유리한 그런 고지를 또 얻기 위해서 반성문을 아마 영혼 없는 반성문이었겠죠. 그런 것들을 또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이에 이제 이 시스템과 체제가 무엇을 피해자의 무엇을 보호하고 있었는지 이것이 이제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사회적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금 전모 씨의 범행에 보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보복성이죠. 이거 뭐 들여다볼 계획인 게 아니라 당연히 보복범죄인 것 같습니다. 자, 보복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중처벌이 되게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전모 씨가 스토킹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유는 이 스토킹 살인 사건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서
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에 또 한 번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지금 이제 본인이 뭐 스마트워치 이런 건 원치 않는다. 신변 보호 조치도 한 달 됐다. 감시의 대상이 일단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 스토커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스토킹 피해자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스토커는 벌건 뭐 대낮에 막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는데 피해자를 그거를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이런 류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도나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이런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구속했더라면 내 의미가 아니고요. 네. 이번 사건이 지금 이 전모 씨 같은 경우 이제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서. 네. 근데 혐의가 카메라 등용 촬영죄, 그다음에 스토킹,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고소가 돼서 들어갔던 것은 합의를 종용했다는 부분이 세 가지거든요. 네. 이 정도 가지고 징역 9년이 구형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이 범죄 사실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하. 9년을 구형할 정도의 사건에서 이제 검찰에서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차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점. 네. 그리고 2차 고소가 들어와서 또다시 이제 아까 합의 종용 문제가 들어왔다면 이때 다시 2차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또 영장 청구조차 없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구치소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결과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스토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너무 어찌 보면 이 사람 뭐 주거 일정 또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자격증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증거인멸이나 또 그 전에 사전에 전과가 없었다는 점 이런 부분도 고려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9년을 구형할 정도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네. 이걸 과연 영장을 기각하는 게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또 그렇게 봐줄 것 같으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자, 거기다가 직위 해제 상태에서 회사 전산을 접속해서 이 피해자의 동선까지 다 파악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의 대처도 안일한 게 아니었냐는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직위 해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산망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게 결정적이었잖아요. 피해자의 네.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듣고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이 회계사의 그 자격장이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가 됐다라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고 이해람 중사 네.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들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드러난 것이 우리 사회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시스템이 단계 고비고비마다 해서 구멍이 뚫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겠고 직위 해제된 사람이 내부방 접속 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지. 그럼 왜 룰이 그렇게 돼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직위 해제라는 것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이유로 직위 해제를 당하겠지만 이번 네. 사건은 스토킹하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직위 해제 당한 사람이면 네, 아니 스토킹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직위 해제를 당했더라도 직위 네. 해제가 됐으면 뭐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정지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이 사건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스템을 놓고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제도의 미비 이런 것들이 다 구멍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네.